정적분과 넓이와의 관계는 fx가 만약에 0보다 크다면 넓이와 정적분이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정적분은 부호를 갖는다고 보면 돼. 그래서 fx가 0보다 작다면 넓이는 양수이고 지금 정적분의 값은 음수이기 때문에 정적분의 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넓이가 되는 거야. 자,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자,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자. 함수 y는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자, 이렇게 x축 위에 있는 부분도 있고 아래에 있는 부분도 있어. 이때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녹색 부분은 플러스가 되니까 정적분 값과 넓이가 같은 거고, 하늘색 부분은 x축 아래쪽에 있어서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이므로 정적분 값에 마이너스를 또 붙여줘야 넓이가 되는 거야.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보자. 이 중간에 x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하면 이 도형의 넓이 S는, 자, A부터 C까지는 그대로 fx가 되는 거고, C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을 하는 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넓이가 되는 거다. 자, 이걸 만약에 구간을 A부터 B까지로 한다면 fx의 절대값을 적분한 값과 같다고 볼 수도 있다. 이번에는 이 곡선과 y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데, 자, 첫 번째 그림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 지금 선생님이 이 구간을 칠할 때 이 녹색 선과 하늘색 선을 y축과 평행하게 칠했어. 이건 뭘 의미하냐면 y 값들의 합이야. 그런데 지금은 x축과 평행하게 지금 칠을 했지. 이건 x 값들의 합이야. 자, x 값들을 봤을 때 이쪽 부분은 x 값이 마이너스가 되고 이쪽 부분은 x 값이 플러스가 되므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이때는 x 값들의 합이기 때문에 구간이 y로 주어지는 거야. C부터 E까지는 자, x 값들의 합이야. x는 gy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x 값들의 합이고, 구간이 y축이기 때문에 dy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 E부터 D까지도 x 값들의 합인데 이때 넓이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x 값들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넓이가 되는 거야. 자, dy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좀 전에 한 것처럼 이걸 한꺼번에 표현을 하면 C부터 D까지 gy의 절대값을 붙여주면 이걸 넓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지금은 구간 넓이가 y축과 평행하게 그렸지. 그러면 이거는 y값들의 합이야. 자, 이 넓이는 어떻게 되냐. 지금 녹색 부분은 fx에서 gx를 뺀 이 y값들의 합이야. 그래서 구간이 a부터 c까지 이 y값들의 합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자, 하늘색 부분은 위에 있는 게 gx야. 밑에 있는 게 fx고, 이 y값들을 이 구간 C에서부터 B까지 구간을 다 더해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절대값으로 나타내주면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빼기 gx를 해준 걸 적분한 값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정적분의 값은 y값들의 합 또는 x값들의 합이야. 그래서 y가 플러스면 플러스 값을 갖는 거고, x도 플러스면 플러스 값을 갖고, 마이너스 값을 가질 때 마이너스 값을 갖고, 이렇게 적분이 부호를 갖는 이유는, 자, y값들의 합, x값들의 합, 처음부터 부호가 있는 값들의 합이기 때문이야. 넓이는 무조건 양수이므로 정적분의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그 값에 마이너스를 또 붙여서 양수를 만들어줘야 넓이가 되는 거다. 자, 이런 그래프가 있어. 이럴 때
이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라고 하면, 자,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 S1과 S2가 넓이는 서로 같은데 S1은 플러스고 S2는 마이너스야. 그러면 S1과 S2의 넓이가 같다라고 하는 거는 적분을 했을 때에는 알파부터 감마까지 전체적으로 적분을 했을 때 값이 0이 되겠지. 적분값은 S2가 마이너스가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이 적분을 했을 때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한 값은 S1이고 베타부터 감마까지 적분한 값은 넓이의 마이너스를 붙여야지 되는 거지. 그런데 S1과 S2가 같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적분값은 0이 되는 거다. 자, 이번에는 X축과 만나는 게 아니라 fx와 gx가 만날 때 이때도 S1과 S2가 만약에 같다면 알파부터 감마까지 fx에서 gx를 빼준 게 이때는 순서가 바뀌어도 전혀 관계가 없어. 값이 0이 되는 거야. S1은 fx에서 gx를 뺐다고 하면 S1은 적분값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야. fx에서 gx를 뺀 값을 적분을 하면 알파부터 베타 이 구간은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야. 왜냐? fx가 아래쪽에 있지. 그지? 그 다음 S2 부분, 베타부터 감마 부분은 fx가 위에 있고 gx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쪽은 플러스 값을 갖는 거야. 자, 정적분 값이 이래. 그래서 알파부터 베타까지 정적분을 하면 마이너스 S1이 되는 거고, 자, 넓이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정적분 값이 되고, 자, 베타부터 감마까지는 정적분과 넓이가 같다고 볼 수 있지. 그런데 S1과 S2가 같으니까 정적분 값은 0이 된다. 자, 요걸 이용해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도록 하자. 자, 이번에는 역함수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데, 지금 이 fx와 gx가 서로 역함수 관계라면 이 두 그래프는 y는 x 위의 점에서 만나게 돼 있어. 그래서 fx와 g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라고 하면 이거는 a부터 b까지 위에 있는 부분이 fx니까 fx에서 gx를 뺀 이 값들을 적분을 하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나오는데 이 fx와 gx가 서로 역함수라면 이 값은 fx에서 x를 뺀 자, y는 x하고 둘러싸인 이 부분을 적분한 값의 2배와도 같다고 볼 수 있다. 또는 gx에서 x를 뺐을 때 자, 이럴 때는 절대값을 붙여줘야 되겠지? 자, 이걸 a부터 b까지 적분한 값의 2배와도 같다. 역함수와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자, 함수 fx는 x, 2의 x승,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식이 주어졌어. 어렵지? x가 0보다 클 때 지금 이 함수는 증가하는 함수야. 역함수가 있다는 것 자체가 1대1 대응인 건 다들 알고 있지? 근데 구간을 0부터 1까지라고 줬어. 그러면 자, F의 0을 구해보면 0이야. F1은 2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0,0과 자 1,2 뭐 여기 어딘가에 어떤 값이 있겠지. 그리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1대1 대응이라고 했어. 그냥 대충 그리자.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라고 보는 거야. 자, 이렇게 될 때 0부터 1까지 fx, dx 이거는 0부터 1까지 y 값들의 합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가 어떤 함수 위에 어떤 점을 표현을 할 때 보통 x, y 우리가 이런 표현 많이 썼었어. 그런데 보통 우리가 함수 관계를 나타낼 때 x가 어떤 값을 가느냐에 따라서 y 값이 정해지는
자, 이런 식으로 x의 값이 먼저 중심이 되는 이런 함수를 많이 쓰는데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x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을 gy라고 나타낼 수 있다. x값이 어떤 값을 가질 때 y값은 어떻게 나오는가 관계식을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역함수야. fx는 x값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 y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관계식이고, 자, 역함수 gx는 얘를 gy라고 놓으면 y값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x값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의 관계식이야. 우리가 어떤 좌표 x, y를 표현을 할 때 보통 y를 fx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썼는데, 자, 역함수가 주어졌을 때는 x는 gy라는 저 표현을 요번에 좀 익혀두도록 하자. 그렇다면 0부터 2까지 gx, dx를, 자, 이 0과 2가 x축 위의 구간이 아니라 y축 위의 구간이라고 보면 0부터 2까지, 자, y축 위의 구간이고 얘를 gy 이렇게 바꾼다면 얘는 0부터 2까지 x값들의 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자, 우리가 정적분을 충실히 배워왔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거야. 원래 정적분이라는 것 자체가 y값들의 합 또는 x값들의 합,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y값들의 합을 항상 구했기 때문에 y는 fx라는 표현이 훨씬 더 익숙하고, 자, 인티그랄 dx가 훨씬 익숙한데 이걸 지금 한번 바꿔본 거야. 그래서 y로 바꾼 거야. y로 바꿨을 때는 구간도 y고, 자, 이럴 때는 x값들의 합이 되는 거야. 이걸 표현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 0부터 1까지 y값들의 합 S1을 표현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되는 y값들의 합이 되는 거다. 자, 원래 이게 이 y값들이 틈이 없이 촘촘하게 된다는 의미야. 왜냐하면 델타 x가 한없이 0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게 촘촘히 다 그려지는 이 y값들의 합이 되는 거야. 두 번째, 0부터 2까지 이건 y의 구간이야. 이 y의 구간에서 x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해서 이 S2를 구하라고 하면, 자, 이렇게 x값들의 합이 되는 거야. 자, 조금 덜 촘촘하게 지금 책을 칠하고 있는데 의미는 알아들었다고 생각해. 그래서 S1은 지금 y값들의 합이고 S2는 x값들의 합이야.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 S1과 S2를 합하라고 하니까 이제 직사각형이 됐지? 그래서 1 곱하기 2 해서 답은 2가 되는 거야. 역함수를 구하기 힘든 함수를 줘. 그래서 역함수가 gx라고 주어졌을 때 아까 강조했던, 자, gx를 gy로 바꿔서 x는 gy라는 식을 이용하면 굳이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도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